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라의 삼국 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우리 민족사의 두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의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렸지만은 당나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나라와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와 싸워서 한반도에서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만 명의 병력을 400척의 배에 실어가지고 보냈을 때 당과 함께 그 왜를 축출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제, 고구려, 당, 왜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 외교를 통해서 나당 연합체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유신, 40년 동안 병권을 잡았고 내왕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일 과정을 마무리한 문무왕 김범민, 이 세 분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여행 설계를 해서 우리 상미회라는 이 여행 클럽 겸 여행사입니다만은 상미회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삼국통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2박 3일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행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4월 26일은 금요일이고 27일 토요일, 28일 일요일. 간 코스는 이렇습니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모여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맨 처음에 진천에 갔습니다. 충북 진천. 흔히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진천에 가서 김유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진천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을 모신 길상사라는 사당에 가서 참배를 하고 또 이 진천에는 최근에 생긴 아주 명물이 있습니다. 90년대에 만들어진 통일대탑. 통일대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웅장하게 지은 목탑입니다. 통일대탑이 있는 보탑사를 구경을 하고 그 근방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충주호를 갔습니다. 충주호에는 장회 나루터가 있는데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충주호는 박정희 대통령의 4대강 유역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수죠. 인工호수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담수량이 두 번째로 큽니다. 27억 톤, 소양호 다음이죠. 그 충주호에 가면은 아주 그림과 같은 경치가 나옵니다. 이 호수가 만들어낸, 인工호수가 만들어낸 꼭 대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치가 장회 나루터입니다. 장회 나루터에서 남쪽으로 보면 소백산이 보입니다. 이 소백산은 신라와 고구려를 경계짓기도 했고 나중에는 그 소백산을 넘어서 신라의 영토가 저 함경도까지 확장됩니다만은 소백산이 신라의 북방을 경계지었기 때문에 신라는 소백산과 오른쪽의 동해 그리고 서쪽의 이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우 수비가 쉬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맥, 바다, 강을 통해서 아주 지키기가 좋은 아주 땅을 잘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1000년 동안 한 번도 침공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경혜왕이 있을 때 경언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그 길로 망해버립니다만은 그래서 충주를 구경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상주에 역시 여행은 좋은 경치를 봐야 됩니다. 낙동강 상주에 가면은 학전만대라고 유춘수 유명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한 유춘수 선생이 설계한 낙동강 상류를 내려다보는 이
산 중턱에 지은 전망대에 가서 그때는 비가 왔습니다만 낙동강 상류의 경치를 감상을 하면서 역시 4대강 사업은 잘 되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태종무, 역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김유신을 보고, 그 다음에 태종무열왕이 묻힌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서학고분군이라고 경주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서학고분군에 가서 태종무열왕을 참배를 했습니다. 태종무열왕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능비가 있죠. 능비는 거북이 위에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 거북이가 아주 목을 쭉 빼가지고 신라의 아주 야성에 넘치는 기상을 상징하는 멋진 거북이, 돌거북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태종무열왕 능 뒤로 4개의 고분이 있습니다. 이걸 서학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총 5개의 고분이 천안명당 자리에서 일렬로 쭉 서 있는데, 저는 경주에 갈 때마다 이곳을 참 즐깁니다. 이곳을 한번 산책을 하면은 그렇게 힐링이 될 수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습니다. 한 1시간 동안 쭉 산책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문무왕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 밑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요새는 쉽게 간포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면은 가문사지가 있죠. 가문사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만든 가문사지에 가면 2탑이 있습니다. 신라탑 중에서 가장 높은 탑입니다. 거기에 가문사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가문사 터. 가문사의 금당 자리 밑에는 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공간이 있어가지고 가까운데 바다에서 이 수중릉에 묻힌 문무왕의 영혼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가문사지 바로 옆에는 바로 유명한 문무왕의 수중릉이 있죠. 문무왕 수중릉. 문무왕은 이 화장을 했습니다. 능을 만든다고 고생시키지 마라. 유언에 화장을 명령을 했습니다. 화장한 다음에 뼈를 뿌렸다는 수중릉이 있습니다.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바위입니다. 바위.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견대는 신문왕이 문무왕의 능을 바라보는 장소에 지은 일종의 정자입니다. 아주 해안 경치가 좋았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개인 날씨였습니다. 또 거기는 유춘수 선생이 해안에 설계한 아주 자그마한 별장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훌륭한 건축가가 얼마나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멋진 아주 쓸모있고 편한 별장을 지을 수 있었는지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경주 시내로 돌아와서 천마도가 나온 천마총을 구경하고 천마총이 있는 대릉원을 산책을 했습니다. 이 천마총에 묻혀 있는 사람은 서기 한 500년 전후의 어떤 왕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누워있는 사람이 온통 황금으로 몸을 감싼 것 같았습니다. 금관, 그리고 신발도 금, 허리띠도 금. 거기서 나온 금이 한 5kg 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한자가 없습니다. 거기 묻혀있는 사람은 오리지널 한국인입니다. 아마도 흉노족 계통일 것이다. 북방 유목 기만민족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신라 지역으로 들어와서 정복왕조를 만든 것이 바로 신라 김씨. 그 사람들이 신라의 왕 중에서 김씨왕의 선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느낌이 듭니다. 중화 문화와는 전혀 다른 북방 기마민족의 호쾌한 야성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기마민족이니까 마구가 참 많아요. 이 유명한 천마도도 말의 이 배를 가리는, 뛰면은 말 배에 진흙이 묻으니까 그것을 가려주는 말배 가리개에 그린 그림이
천마도입니다. 그 다음 날은 석굴암을 또 산책을 하고 돌아올 때는 구미에 들려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이렇게 쭉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김유신, 그리고 태종무 일왕, 그리고 문무왕, 이분들의 이 숨결을 느끼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느냐 하는 것을 아마 거기 같이 가셨던 분들은 다 실감을 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한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한반도가 민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언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각각 좀 다른 말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통일 때는. 물론 한자는 같이 썼어요. 그 말이 통일이 되면서 원래 이게 한민족이 만들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말을 써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어의,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의 원조는 신라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정치 체제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한 1000년 이상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은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는 130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밖에 뿐이다. 일민족 일국가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70년 동안 아주 이 분단된 것도 우리 민족사의 흐름에서는 예외적인 시기입니다. 그 한민족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지만은 바로 해방 뒤에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북한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민족사의 흐름이란 것은 뭐냐? 민족 구성원이 좀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넓혀가는, 그리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는, 국가 운영에서 주인이 되는 그런 흐름의 역사 발전인데, 이것을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이런 근사한 문명을 건설했지만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오히려 신라시대 이전으로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말하자면은 1인 수령 지배체제로 전체주의 독재로 감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길을 완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수구 반동 세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 문재인 정권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도 잘못되었다,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된다 하는 아주 낙후된 낡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필칭 민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엉터리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민족은 어떻게 생겼느냐? 삼국시대 민족 개념 없었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불어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인데,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왜 당나라 힘을 빌렸느냐? 그러니까 신라는 정통성이 없다고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는 신라, 백제, 고구려 왜 당이 다 다른 종족이고 다른 부족이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당의 힘을 빌렸다고 욕을 하는데, 당의 힘을 빌려서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외까지 물리친 다음에는 그 당을 오히려 한반도에서 축출한 이 위대한 대당 결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려는 이유는 이게 바로 북한식 역사관인데,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먼저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그 논리로서 민족을 앞세웁니다. 완전히 엉터리 민족입니다. 민족이란 이름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민족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민족이란 이름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만행, 민족 반역자들의 만행을 덮어주고 민족 공조하자 해가지고 한국의 이 좌파 세력을 속여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그런 역사관에 넘어가가지고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합의를 한 게 4.27 판문점 선언이죠. 이런 풍조에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우리 민족사 정통성의 2대 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한번 조직해 보았습니다. 이 여행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별도로 올려놓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신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민족 정통성의 문제를 계속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